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8192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죠. 까치담배, 그러니까 개비담배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대포집에서 소주 반병도 팔고 잔술도 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머지않아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복고풍조라는 것은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가 제일 잘 나갔던 1970년대를 회상하는 박물관들이 많거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런 복고풍조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문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 선정해서 가족의 치유와 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뮤지컬 하늘아 티켓 2장을 드립니다. 1788님은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일용직 노동자, 노숙자들은 역전 화장실 근처에서 담배 꽁초 찾으려고 난리입니다. 예, 이거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담배값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흡연자들이 존재하는 한은 이 담배값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죠. 하얀 꽃질레꽃 순박한 꽃질레꽃 별처럼 슬픈 질레꽃 달처럼 서러운 질레꽃. 지금 들으시는 노래 장사익 씨가 부른 찔레꽃인데요. 오늘 새해 첫 월요일이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는 좀 특별한 미니 인터뷰 하나 준비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소리꾼, 사계절을 모두 노래할 수 있는 가수, 지금 들으시는 찔레꽃이라든지 하늘 가는 길, 국밥 한 그릇, 이런 우리 삶을 담은 노래를 불러주신 분이시죠. 소리꾼 장사익 선생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2015년이 양해해인데 말이에요. 네? 예. 이 양해에 맞춰서 덕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떤 얘기 해 주시겠어요? 덕담은 잘 모르고 그냥 제가 하는 노래 하나 한 자락이 있습니다. 그거 좋죠. 예. 그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묵은 해니 새해니 구별할 것 없네. 겨울 가고 봄 오니 해 바뀐 듯 하지만 여보게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변해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작년 한 해 정말 어려운 일 다 벗어버리고 새해는 좋은 일 가득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장사익 씨 하면은 46세까지는 정말 음악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시다가, 그죠? 예. 이 깜짝 데뷔한 이력을 갖고 계시다, 이런 걸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죠? 예. 이게 사실 40대, 50대, 이게 제일 애매한 나이거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예. 어떤 계기로 그렇게 용기를 가지셨는지 그런 말씀 새해니까 좀 여쭤볼게요. 예, 저는 그냥 활짝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것도 제가 이제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한테는 세상에 나와서 꽃 한 번 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모든 식물들도 그렇고 예. 세상에 나오면 한 번씩 꽃을 피워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 피는 꽃도 일찍 피고 또 이렇게 좀 늦게 피는 꽃은 기다렸다가 또 피고 그런데 꽃 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 피는 것이 아니라 예. 늘 준비된 그러한 것이 있어야만이 꽃을 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좋은 친구들, 좋은 인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노래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실은 저도 이렇게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어렸을 적부터 뭐 이렇게 웅변한다고 소리도 지르고 그다음에 또 노래도 좀 배우고 하여튼 그리고 많은 감수성이라든가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넘어졌다 일어서고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얘기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의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어떤 이 벽돌같이 하나 쌓였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되면은 무슨 일이든 이렇게 좀 성취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명이라는 게 있겠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46세부터 수리꾼이 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글쎄 좀 저는 뭐 이렇게 저도 하나의 국민이지만은 좀 급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게 그냥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표로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결론지고 하는데 근데 이제 동그라미라든가 가위를 이렇게 치기 전에는 서로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분들은 전부 다 귀에 꽂고 그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없습니다만은 핸드폰 없으세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도 뭐 이렇게 오면은 뭐 그냥 그걸 찾아가지고 답을 금방 내고 그러거든요. 실은 우리들은 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 연애 편지 하나 쓰려면은 솔직히 공부를 좀 많이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시라는 거 아니면 소설 그 책을 막 그냥 밤새도록 보면서 찢고 다시 쓰고 하면서 연애 편지 한 장 이렇게 완성을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전부 다 생략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참을성도 없고 쉽게 그냥 화도 나이고 막 그냥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그 우위도 그렇고 과래도 그렇고 진득하니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한테 막 주어진 일이 있으면 이게 평생 가는 길이구나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나보고 그걸 해야 되냐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하고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그런 과정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지혜스러운 그런 얘기들도 나누고 하여튼 그러면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다 보니까 세상이 조금 제대로 서 있지 않고 급하게 가면서 놓치는 것도 많고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노래 속에 하나의 요번에 좀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버릴까 하는 이현주 목사님의 그런 노래인데 시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얻을까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래 속에 그 시 속에 그 양술이라고요. 두물머리가 바로 여기 양평 가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남한강은 남에서 흐르고 북한강은 북에서 흐르고 그러다가 남한강은 남을 버리고 북한강은 북을 버리면서 두물머리에서 한강대에 흐른다고 이런 아주 지혜스럽고 뭔가 좀 요새 현실적인 그런 얘기도 또 들어가 있는데 좀 버리면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뭐 조그만 거 얻다가 그냥 큰 걸 잊어버리고 소탐 대식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조그만 걸 버리면 큰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스러운 그런 한 해가 되고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종교도 있잖아요. 버리면서 종교를 믿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옷을 더 입으면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99%인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문제고 패스트푸드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슬로우 푸드라는 것이 오히려 이색적으로 느껴지는 것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음악회 하시죠? 신년음악회 그죠? 요번에 그냥 세종문화회관에서 저기 하여튼 8일 날
저녁 7시 30분인데 세상 함께 즐기자. 여민동락이라고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냥 즐겁게 이렇게 함께 가자는 그런 의미로 그런 음악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들어 처음으로 예. 그 국악 관현악단하고 그냥 우리 꼬마들 합창단하고 무용단에서 아주 풍성하게 예. 새해를 첫 번에 이렇게 시작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민동락 이게 예. 세종대왕 얘기인데 예. 세종대왕의 어떤 한 얘기의 제목을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그렇죠. 1월 8일날 공연을 하시는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 가셔서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소리꾼 장사익 선생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 연결하죠. 김세용 기자. 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사우디하고 2대0으로 이겼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전반은 엉망, 후반은 그런 대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원래 슈틸리케 감독도 경기 끝나고 나서 전반전하고 후반전하고 완전히 플레이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일단은 슈틸리케 감독이 이번 대회 아시안컵을 앞두고 결과와 내용을 모두 다 잡겠다라고 했는데요. 예. 결과는 2대0 승리, 괜찮게 했습니다. 후반 22분에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이 상대의 몸에 맞고 들어가면서 자책골로 우리가 선취골을 넣었고요. 예.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정엽 선수, 상주 상무 소속이고 이번에 군데렐라라고 해서 이제 뽑혔던 선수고요. 군데렐라. 네. 예. 이 선수가 이제 쐐기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반전은 우리가 골 점유율이 3대 7 정도로 밀릴 정도로 좀 부진했고요. 예. 전반만 보면 이거 옛날의 대표팀이나 별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후반 초반 이후에 선수들이 상당히 활발한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점유율 7대 3 정도로 앞섰습니다. 남태희 선수가 아주 맹활약을 했죠. 마지막 골에 남태희의 개인 돌파에 이은 김진수 패스 그리고 이정엽의 골로 아주 깔끔하게 아주 예쁜 그림이 나왔는데요. 예. 남태희의 맹활약, 또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이나 슈팅이나 아주 펄펄 날랐고요. 또 골키퍼 김진현, 김승규 선수가 전후반 나눠 쓰면서 아주 좋은 슈퍼 세이브를 많이 보여줬고, 예. 반면 기성용 선수가 뒤늦게 합류하면서 중앙 미드필더가 조금 약했다. 그리고 구정철 선수들이 팀에서 많이 못 뛰다 보니까 대표팀에 와서도 좀 부진했다라는 예. 아쉬운 대목이죠. 슈틸리케 감독이 강조하는 것들이 어떻게 잘 반영이 된 겁니까, 그러면? 네, 선수들이 노력하려고 하는 그 장면들은 자주 보였는데요. 슈틸리케 감독은 골 점유율을 높게 가져옴과 동시에 공격적인 축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후반에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슈팅 수에서 10대 14로 조금 밀렸고요. 사우디엔. 그리고 유효 슈팅 수는 4대 4로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전은 좀 괜찮았지만 전체적으로 만족하기 조금 힘든 거였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공격성을 갖춰라. 이거는 후반 들어서도 상당히 좋아진 플레이를 보였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중동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스웨덴 선수들이 휴식기 가운데 몸을 좀 급하게 만들어서 경기를 나서니까 전반전처럼 볼 트래핑이 안 된다는 미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도 손흥민이나 몇몇 선수를 제외하고는 지금 팀에서 제대로 못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손발을 맞추는 시간도 좀 부족했고 개인적으로 몸 상태가 좀 덜 됐고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조금 기대 못 미치는데 축구가 실제 축구는 컴퓨터 게임의 축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를 누가 잡냐, 키보드를 누가 잡냐에 따라서 경기가 금방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슈틸리케 감독이 추구하는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우리 팬들도 지켜봐 줬으면 합니다. 예. 어쨌든 아시안컵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좀 거둬야지 슈틸리케 감독도 안심하고 또 계속 훈련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성적도 중요하고요. 일단 브라질 월드컵 때 우리가 워낙 못했으니까 좀 부진을 씻을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한다고 하면 더더욱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민씨입니다.
출발 새 아침에서 신년 특집으로 하고 있는 코너죠. 올해도 세상 구석구석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민심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택시 기사님과 새해 소원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반평생을 고깃배 타신 분입니다. 어부이시죠. 한영태님과 새해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영태 선생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깃배 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35년이요? 예. 야, 이제는 바다만 바라보면은 그날 기후부터 해가지고 파고까지 쫙 들어오시겠네요, 그냥. 예? 조금, 그죠? 예. 그렇죠. 아유, 대단하신데. 1년에 그러면 얼마나 바다에 나가 계세요? 예? 1년에 얼마나 바다에 나가 계세요?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일 내지 2, 3일 정도 바다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일주일만 집에 계시는 거네요, 그죠? 예. 그게 1년 내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1년 내내 계속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 바다에 계십니까? 예, 지금도 바다입니다. 그러시군요. 그 참 휴대전화의 이게 위력이 대단하네요. 바다에서도 이렇게 전화할 수 있고 말이에요. 그죠? 우리 전화는 바다하고 육지하고 겸용돼도 돼 있는 거라. 그러시군요. 예. 그럼 지금 바다에서 어떤 종류의 생선 잡으세요? 지금 요즘은 보통 보면은 남해하고 동해하고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남해는 보통 보면은 조기 같은 거, 그 다음에 갑오징어 같은 거, 달고기 같은 그런 자부 같은 그런 종류 잡고요. 그 다음에 동해는 보통 보면 가자미 같은 그런 종류, 그런 거를 많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작년에는 세월호 침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바다 관련한 슬픈 일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같은 바다에서 종사하는 사람 치고 좀 그런 거 보면은 많이 안타깝지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지금 중국 어선 문제, 현안들 많은데 중국 어선 피해 좀 보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배들이 다 좀 피해 본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시군요. 그거 지금도 중국 어선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많이 있지요. 그거 어떻게 못 내쫓아요, 그거? 예? 못 내쫓습니까? 우리는 어찌 할 수 없지요, 우리는. 할경이 해야죠. 예. 좀 안타까운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죠? 한일협정, 어업협정 관련해서도 좀 불편한 점이 있으신 모양이죠? 어업협정에 불편한 점보다도 조금 그런 게 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게요? 한일협정을 빨리 좀 해주면은. 예. 우리가 이것도 안에 들어가기가 쉬운데. 지금 한일협정이 많이 늦어졌으니까. 예. 보통 보면은 9월 1일부터 우리가 이터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한일협정이 아직 마무리 안 돼갖고, 지금 한일협정 그게 마무리 돼갖고, 지금 9월 20일, 지금 1월 20일부터 이터 안에 들어가기로 돼 있다,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에 바라는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으세요? 정부에 바라는 점 딴 거 있습니까? 기름값 좀 많이 내려주면 좋겠고요. 기름값이요? 예.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고기 못 잡을 때는. 예. 기름값이 비싸면은, 경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름값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죠? 예. 또 어떻게 해수부가 좀 부활을 했는데, 그거 영향이 별로 없죠?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죠. 국가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이래저래 말할 수도 없는. 그게 상관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영향이 미미하다는 거죠? 기름값이요? 아니요, 해수부 만든 거요.
해수부에서는 우리가 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그 실제로 뭐 해수부 만들어서 좀 좋아진 점이 있으세요? 예? 해수부 만들어지니까 좋아진 점이 좀 있으세요? 별로 우리는 그걸 피부로 잘 못 느끼겠네요. 그죠? 아이, 그럼요. 예.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새해 소원 어떤 소원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새해 소망이라고 있습니까? 모든 업에 종사하는 분들 건강하시고, 예. 새해는 하는 일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요. 어쨌든 우리 한 선생님도 건강하시고요. 또 이제 언제 육지에 들어오세요? 예? 언제 육지에 들어오세요? 지금 오늘까지 작업하는 해수가 한 열흘 이상 됐으니까, 한 2, 3일 있으면 육지 들어갈 겁니다. 한 2주 정도 바다에 계시고 또 들어오시고 그러시는 예, 보통 보면은 한 10일에서 한 12일 정도 이 정도 좀 있다가 들어갑니다. 예.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깃배를 무려 30년 이상 타신 분이죠. 어부 한영태 씨였습니다. 복길아, 너 아빠는 밤마다 어디 간대? 아빠 요즘 대리운전 하신대요. 뭐? 일용이가 대리운전을? 좌우로 정렬 2588, 2588이라던데요? 아이고, 그래? 이젠 아들도 2588.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 베스트 워스트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황태순, 박상민의 베스트, 워스트, 베스트. 지금 밖에서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환상적으로 이 호흡이 잘 맞느냐. 2015년은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 감독님은 눈물이 비치시고 계세요. 감격하신 거예요, 지금. 예? 이야, 드디어 이뤄냈구나, 우리가. 예. 오늘도 황태순, 박상명 두 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우셔도 되고, 그냥. 자, 지난주에 말이에요. 청취자분들이 왜 2014년 베스트 워스트 안 하느냐. 그래서 그때 두 분께서 한 해가 아직 다 안 지났으니까 완전히 지난 다음에 하자. 그래서 오늘 하기로 했는데 2014년 베스트 워스트부터 한번 꼽아보죠. 예. 먼저 박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워스트하고 지난해. 워스트부터 베스트 2014년입니다. 네, 지난주가 아니고. 2014년. 네, 그렇죠. 1년을 통틀어서. 네, 1년 통틀어서 워스트부터 하시죠. 네, 워스트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이유는 아실 겁니다. 그렇죠. 본인은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의 인사 참사 문제, 청와대 문건 파동, 또는 불통 청와대 등등에 대한 국민들이 청와대를 걱정하는 그 핵심 부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국정의 혼란의 모든 책임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질 수밖에 없다. 워스트를 꼽으라면 김기춘 비서실장을 뺄 수가 없어서 꼽았습니다. 예. 우리 황 의원님은요? 저는 정초부터 또 남 또 흉보니까 좀 마음이 좀 급급하네요. 아니 2014년 정리하는데. 그래요? 그렇죠. 예,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현 의원을 꼽았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그 어떤 파도 그 사태 와중에 물론 기본 취지는 좋았어요. 보니까 그 당시 9월경에 조금 그 세월호 그 당시 유가족들 마음이 많이 상해있을 때 위로한다고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만은 사실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 을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을지로위원회까지 재작년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을 중에 가장 을이라 할 수 있는 가장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 그 당시 대리 운전기사 그분한테 야, 너 거기 안 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실제 또 경찰에 나갈 때도 전격적으로 그 하루 앞당겨서 나가고 끝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과 없이 한 해를 훌쩍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김현 의원을 갖다가 워스트로 꼽았고 이런 흐름 속에서 사실은 지난 연말에 있었던 조현아 대한항공 당시 부사장의 갑질, 초갑질 이런 부분도 국회의원의 갑질 또 재벌가 3세의 갑질 지난 한 해를 갖다가 뭐 갑질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가장 안 좋은 단어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갖다가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뭐 행안위에 있다가 외교통일위원회로 갔다가 또 지금 국정조사까지 정말 뭐 다방면에 있어서의 그렇죠. 자원외교 국제 8명 위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죠. 아유, 굉장히 박식하신 모양이에요. 자, 그럼 베스트 박 박사님. 베스트 저는 2014년 베스트입니다. 2014년 프라지 유일하게 제가 지난해 대한민국은 뒷사건이 앞사건을 치고 나가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지쳤고 유일하게 힐링이 된 이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아, 교황님. 예.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만은 종교가 없습니다만은 교황께서 오셔서 했던 그 발언들, 그 메시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치 이런 거 볼 때 우리 대한민국도 저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종교인의 자세가 무엇인가. 비종교인도 감동을 할 정도로 저도 지난 한 해 유일한 힐링의 근원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지난해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자, 황 의원님은요. 2014년 베스트. 예,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을 꼽았습니다. 사실 지난해 4월 16일 이제 세월호가 침몰하게 되면서 사실 그 당시 국민들이 보았던 것은 행정기관, 국가 권력이 허둥대고 무책임하고 떠넘기고 발뺌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멱살도 잡히고 그 실종자 가족들한테 멱살도 잡히고 유가족들한테 멱살 잡히고 그랬습니다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을 보면서 이런 말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거짓 없이 위선 없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보면 그 실종자 가족들하고 끝까지 평범을 지키고 나중에는 보면은 그 실종자 가족들이라든지 유가족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주영 당시 해수부 장관을 통해서 무언가 좀 하소연도 하고 문제 좀 풀어달라고 그랬던 그러면서 마지막 그래서 지난 연말에 머리 깎았죠. 머리 덥수룩하게 한 8개월 길렀죠. 도사같이 머리 이제 길렀다가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한테 사의 표명한 그 사의가 수리되고 나서는 국회로 돌아올 때는 머리 깎고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나라에도 그래, 물론 이분은 정치인입니다만은 공직자들이 최소한 저 정도의 양심이 있어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그 와중에서도 한 줄기 그 빛나는 빗줄기를 보았다. 그래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을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제가 또 그저께 한 며칠 전에 이주영 장관이랑 통화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인터뷰 좀 가능하냐 전화를 했는데 이 장관께서는 지금 본인이 나설 때가 아니다. 근데 사실 전화는 저도 되게 미안했거든요. 네? 사실 이분이 굉장히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같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분인데 그것도 제가 전화해가지고 인터뷰하자고 얘기하니까 제가 참 좀 미안은 했지만 어쨌든 뭐 참 베스트로 당연히 꼽힐 만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번 주 본격적으로 한 주간의 베스트 버스트 알아보죠. 예? 지금요. 잠깐만요. 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황 의원님과 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려고 뭐가요? 이거 비슷해요. 이번 주? 아니, 지난 한 해는 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그렇구나. 보는 내용을 보니까 비슷한데요? 비슷해 보니까. 같아요. 똑같지는 않죠. 예. 똑같습니다. 먼저 하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워스트부터.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합니다. 예, 박 박사님.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을 꼽았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 친박 의원 모임이죠. 이 판국에 모여가지고 개파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데모. 2015년을 맞으면서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제가 이게 참 잘못 봤네. 이거가 이렇게 봤어. 워스트 베스트를 같이 보니까 진짜 비슷하네. 자, 그럼 황 의원님. 자, 워스트. 저도 아침에 이거 와서 자료 보고 한참 웃었는데 저는 어제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을 꼽았는데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누구냐니까 봐서 앞서 우리 박 박사 말씀하셨던 새누리당 내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의 간사예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10월 달에도 보면 그때 뭐 개헌 본물 발언, 김무성 대표의 상하이 개헌 본물 발언 또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기문 막 이제 뭐 군불 뗐던 장본인이 유기준 간사지요. 그 이번에도 보니까 한 6명, 7명 국가경제 강화 포럼 모여서 아주 보니까 김무성 대표를 갖다 흔한 얘기로 묵사발을 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랬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어쨌든 당연한 엄연히 대표가 있는 것이고 마침 그 즈음에 보니까 당대표만 쏙 빠진 가운데 7명 의원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지난 12월 19일 뭐 저녁을 갖다 3시간에 걸쳐서 드셨다 하는 이야기 나오는 판에 유기준 국가경제력 강화 포럼 간사가 주동이 되어서 보면은 거기서 뭐 김무성 대표가 당을 사당화한다느니 또 보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29% 득표로 당 대표된 사람이 92%의 권한을 휘두른다느니 그야말로 치받는 모습은 정말 국민들 보기 안 좋았어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박세일 이사장을 여의도 연구원 원장으로 임명하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박세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 가지로 악연이 있었고 국민생각이라는 정당을 2012년에 창당을 하면서 한 표가 아쉬운 대선 전국에서 진짜 보수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보수 전체에 상당히 조바심을 만들게 한 인물이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있지만은 새누리당에 복당을 했고 또 반대로 박세일 전 이사장이 탈당을 해서 독자적으로 행보를 했기 때문에 보수 쪽이 더 결집해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당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표의 권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책임질 문제죠. 그러는데 그것을 유불리에 따라서 반대하고 찬성하고 가버리면 대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박세일 전 명예이사장을 여의도 연구원 원장으로 발탁하느냐 마냐의 문제는 저는 김무성 대표의 권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촉발이 됐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친박들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친박들 또 개파주의를 하면 개파하고 결국은 이 개파 저 개파의 중간에 있는 사람 그냥 물 흐르듯이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될 텐데 그거는 당의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박세일 위원장을 뽑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김무성 대표가 책임질 일이지. 이게 당무 아닙니까? 청와대 눈치 보고 뽑아야 됩니까 이것도?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청와대, 친박, 비박 입장이 사실 다 달라요. 보니까 이제 친박 의원들 입장에서는 청와대까지를 갖다 한 묶음으로 엮어서 비박으로 넣는 모양인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야 일단 대통령 되셨고 앞으로 남은 이제 3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떠나시면 그만인 거예요. 문제는 친박 의원들 입장에서 계속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대통령을 갖다 앞세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우리 박상면 박사 말씀하신 대로 아마 친박들 입장에서는 두려울 거예요. 왜냐니까 김무성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의 박세일, 다음에 인재영입위원장의 권오을 이렇게 딱 되는 순간 인재영입위원장은 세피수열, 다음에 여의도 연구소에서 뭐 하죠? 여의도 연구원에서 공천 관련 여론조사 하니까요. 공천 관련 여론조사 지금부터 합니다. 계속 누적을 해놔요. 그것이 마지막 가서 한번 뻑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매주 해서 나중에 그걸 근거로 대면서 현역 의원 당신 이렇게 1년 동안 참 지역에서 별로 신망 못 받고 있다라고 물갈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박 쪽에서 발끈한 모양인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말 연시를 기해서 당 대표를 후려 까고 한마디로 발목 잡아 내리겠다는 그런 모습들은 국민들한테 아니 지금 가뜩이나 지금 야당도 보면 개파 싸움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여당도 이 모양이야? 그야말로 정치 불신을 더 점증시키죠. 그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하신 국가경제력 강화 포럼 당대표한테 일단 대표를 뽑았으면 그 정도 권한을 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특정 정파의 눈에서 보면은 답을 못 찾는 건데 정파가 아니고요. 집권당은 분열된 국민을 끌어모으는 중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박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도 국민 대통합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종의 아젠다를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거. 인재도 골고루 강호의 인재들을 두루두루 발탁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권당에서 대표를 빼놓고 비주류 친박계가 뭉쳐가지고 그걸 대통령께서는 7명을 따로 부르고 그 이후에 국가 경제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개파주의 목소리를 내버리면은 도대체 이 정당이 지향하는 2015년에 전국 구성이 뭐죠? 그거는 저는 정말 이거는 옳지가 않는 거다. 그래서 저는 국가 경제력 강화 프로그램을 워스도 꼽았는데 그 간사를 또 황현임은 유기존을 뽑았네요. 그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한번 알아보죠. 이것도 또 그게 그겁니다. 이것도 그게 그거지만 어쨌든 두고두고 주십시오. 베스트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꼽았어요. 예. 자, 그러면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우리 박 박사님의 베스트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꼽았습니다. 아, 예, 그게 그거네요. 예. 이게 이제 그 말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 말이. 근데 참고적으로 진짜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뭐 이게 사전 상의하고 뭐 짜고 치는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걸 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두 분도 본인 것만 알지 상대방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때 이제 우리 제작진에게 예. 이렇게 핸드폰 문자로 보내드려요. 예. 베스트는 뭐다? 워스트는 짧게. 그래서 한 200자 안쪽으로 보내드리면은 사실 박 박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는 저는 여기 한 8시 15분쯤 와서 그때 원고 보고 그렇구나 이제 알게 되죠. 지금 0031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신년부터 분위기가 좋네요. 정말 짜고 하시는 거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진짜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3714님. 올해는 워스트 뽑을 사람이 없어서 힘든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공감입니다. 근데 이것도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7652님 슬픈 한 해였네요. 베스트가 5천만 국민 중에 없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요. 어쨌든 지금 그 남북 정상회담 뭐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두 분 다? 아니 남북 정상회담도 회담이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사실은 지난해 연말에 보면 뭔가 분위기가 화해 분위기가 서로 남북이 공이다 보면은 지금 뭔가 답답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은 지금 집권 3년차 들어갑니다만은 또 지난 2014년에 보면 드레스덴 통일 대박. 2014년 10년사에서 통일 대박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거라고는 사실 10월 4일이던가요. 황병수 최룡해. 김양건 세 사람 와서 깜짝 쇼한 거 외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데 마침 보니까 지난 12월 17일인가요? 그 보니까 김정일 그 제 국방위원장 그 이제 3주기를 마련해서 당시에 우리 조화를 보냈죠. 박지원 의원이. 그리고 거기서 24일이던가 보면은 김양건이 뭔가 화해 제스처를 갖다가 취하듯이 이제 현정은 그다음에 이제 이호 여사님께 보면 이제 그 김정은 뭐 친서도 보내고 그런 분위기에서 앞서 우리 이제 박사님 통일준비위원회 말씀하셨는데 6일째 장관하고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민간 부위원장이죠. 해서 그야말로 굉장히 전향적인 대북 제안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면 대통령께서 12월 31일 군인한테 보내는 메시지에서도 굉장히 전향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김정은이 보니까 물론 참 조건이 달리긴 했어요.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만 된다면은 우리가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건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남북 공이 무언가 보면 민족화에 물론 각자의 필요성에 의해서 서로 접촉하는 겁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문제를 갖다 우리의 통일 문제 남북 문제를 갖다가 남북 공이 최고 지도자들이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필요성을 느끼는 가운데 접촉한다는 부분에서 사실 대한민국 방송에서 김정은 베스트를 뽑고 혼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그게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제 통일준비위가 그 촉발점이 된 거죠. 그렇죠. 12월 29일 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격적이었어요. 12월 29일 날 조금 있으면 대통령도 신년사하고 북한에서도 신년사가 나올 텐데 12월 29일 날 통일준비위가 6일째 통일부 장관이 통일준비위 부위원장 정부처 부위원장 명의로 본인이 저 부위원장이고 정종욱 교수가 민간 부위원장이죠. 대통령이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위원장이죠. 전격적으로 대북제를 했어요. 뭐지 갑자기? 그랬는데 그 뒤에 보니까 박 대통령이 12월 31일 날 미리 신년사에서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가겠다. 그다음에 1월 1일 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이라고 못할 게 없다. 그건 정상회담이 아니라 이제 최고위급 회담이라고 그랬죠. 못할 이유가 없다. 분위기가 이게 타고 나가는 거는 이거는 한반도 정세를 볼 때는 국운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올해만큼은 남북이 힘을 합쳐서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또 있습니다. 잘 나가는데
1월 2일 날 미국에서 참으로 끼었네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담은 행정 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예. 이거 보면은 남북이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데 주변국들이 도와주지가 않을 것 같아요. 과연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는 산 넘어 산이라고 봅니다. 주변국들의 문제도 있고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북한 김정은이가 이제 신년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거기에서는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로 이제 체제를 강요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이제 흡수통일에 관한 어떤 두려움의 표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병진 노선을 견지하겠다. 이거는 결국 핵과 이 소위 말하는 경제의 병진 노선이거든요. 이런 측면. 그리고 외세와 자꾸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는 올 2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하고 미국하고 이 손때라이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이게 우리가 흡수통일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절대로 견제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보면 아까 이제 북한에서는 제도 통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흡수통일이죠. 예. 제도 통합 부분에서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기 체제의 허약성을 갖다가 인정하면서 흡수통일하지 마라. 근데 사실 예전에 우리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특히 뭐 햇볕 정책하면서 제1번으로 내세운 게 뭐죠? 우리는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어요. 흡수통일이라는 건 독일식 통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북한도 그걸 갖다가 아마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핵 문제는 이미 북한이 3개 내지는 7개 정도의 핵을 갖고 있다. 지금도 보면 핵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남북한만의 어떤 남북한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육제회담의 틀 속에서 그건 국제사회의 틀 속에서 함께 풀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민족 간의 문제를 갖다가 너무 연계시키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얘기를 한 이 거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죠. 김정은이가 병진 노선은 견제하겠다. 그거는 일단 하라고 그러세요. 하라고 그러시고 우리는 우리끼리 하면서 종국적으로 북한도 알 겁니다. 북한도 자기들이 보면은 어떤 인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는 핵을 포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위해서 우리 남북이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보느냐면 김정은이가 올해 이제 김정은 체제가 공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남북 정상회담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이거는 북한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쉽게 말하면 북한의 체제를 강화시키는 이 문제는 역대 어느 김일성, 김정일 안 한다는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포기할까요? 이거 우리가 포기할 수도 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고 또 하나. 어차피 가더라도 그걸 인정하라고 얘기를 하는 걸 받아들인다라는 건 아니죠. 아니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 뭐 대화 못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인정하자는 얘기 아니고 일단 좀 육자회담 틀 속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핵 문제는 이거는 의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미국과의 관계다 이런 얘기인데 대외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하는 거니까. 이번 신년사에서 미국에 관련 건 한 줄이고 김정은이가 최고위급 얘기를 하면서 이 병진 노선을 견제하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김정은 체제는 당연한 거라니까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포기하라고 얘기하면 남북 정상회담 못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이고 잠깐 하기면서. 그다음에 군사훈련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것도 북한이 단 한 번도 군사훈련 용인하다 말한 적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협상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하면서 나머지 남북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김정은이가 나름대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포인트로 천명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못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잉 해석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김정은의 신년사 만 570자던가요. 그 중에 5분의 1이 남북 문제다 그러는데 잘 보세요. 그 신년사라는 게 우리를 향한 것만은 아니에요. 김정은의 신년사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서 인민들을 향한 그런 대내도 있고 대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핵무기, 경제 병진 노선은 이미 김정은 체제의 어떻게 모토인데 그걸 갖다 인정하라. 우리가 그걸 인정할 필요는까지는 없어요. 다만 그건 자기들대로 가게 놔둔 상태에서 그런 어떤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남북이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이가 말했던 사전 전제는 뭐냐면 이거 아니면 우리가 못해가 아니라 이거를 대내외 선언을 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이걸 어떻게 완화하고 어떻게 풀 것인가의 문제는 남북 정상이 만나서 머리를 맞댈 수 있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굳이 단서를 달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그게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워낙 안 좋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기대고 싶어도 경제가 너무 안 좋고 미국은 완전히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남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우리한테는. 아니요, 근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워싱턴을 가려고 한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워싱턴으로 가.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전국적으로는 북한도 보면 국제사회에 편입되어야만이 북한도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보면 쿠바는 지금 국교 정상화했지만 북한하고는 북한만 고립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북한도 보면은 우리를 통해서 워싱턴 가겠다는 게 우리로 봐서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만약에 예전식으로 통미 봉남 해갖고 남쪽하고는 얘기 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그러니까 지금 여의치 않은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거 말했던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은 끝이 없으나 우리가 북한 체제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국가 체제를 갖고 있고 또 자유민주 국가라고 하는 강점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이런 탄세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좋다. 체제 강화 우리 북한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또는 병진 노선 그런 대내용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래 그것을 앞으로도 완화하기 위해서 한번 만나보자. 라고 하는 것이 더 성숙한 자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베스트 워스트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황태준, 박성명 두 분 정치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여러분도 문자 많이 주셨습니다. 7652님 어부 선생님 인터뷰 짜여지지 않은 순수한 삶의 주인공과의 인터뷰에 마음이 많이 맑아지네요. 고맙습니다. 1788님 까치담배 파는 것까지 법조항 들이대며 단속하겠다니 너무하네요. 황태순 위원께서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1535님 깨피담배는 불법입니다. 법안 처리도 밀려있는데 깨피담배 합법화되기 힘들겠죠. 저희가 여러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8192님 뮤지컬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신일의 출발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